예,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렬입니다. 저는 공급 측면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나 사무실 공실 주택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을 좀 강구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사무실을 청년 시니어 등 임대주택으로 변경 시에 주택시설에 필요한 공사비 대출이나 정부 보증을 늘리면 공실도 줄이고 청년 공급도 주택 공급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간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좀 추가로 받는 대신에 전체 세대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청년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좀 넣어줘 주거 사다리 기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이 다세대 도시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적극적으로 좀 매입, 개량하여 청년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규모와 공급 속도, 주택의 입지 품질 측면에서 여전히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거래량이 전년 동기 다세대의 경우에는 48.6% 증가하였는데요.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물량의 부담으로 느낀 수요가 비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이 안전한 비아파트를 좀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노후주택은 좀 리모델링해서 청년에게 장기간 좀 저렴하게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서울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캥거루족이 많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아야 하는데 집값이 비싸 독립을 하지 못하고 또 독립을 하지 않으니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이유로 소득 기준 등이 올라가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혜택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보다는 청년 본인의 소득과 주거 여건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융부나 지역이 질의 있으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아웃이라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강수입니다. 우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청약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체감하기에는 청약 자체도 당첨되기 어려운 로또 청약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당첨이 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금 마련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주변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청년이라도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겠지만 실수요자인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나 대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금융위원장 답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입니다. 오늘 지방에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동안은 이제 지방 얘기가 좀 안 나와서 그랬는데 아주 지방에 좀 생생한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의 시장으로 수도권은 굉장히 과열돼 있고 지방은 좀 침체돼 있고 이런 것들을 현실이라는 걸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규제 제도도 좀 차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획일화하지 않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그래서 LTV 같은 경우도 보면 수도권은 LTV 40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70%로 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룸들을 줬고, 사실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는 LTV가 0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또 60인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는 0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 퍼센트가 더 있고, 그래서 좀 차등을 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기본적인 어떤 기조기 때문에 이 기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아까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스트레스 DSR.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권은 스트레스 DSR이 3%입니다. 3%. 근데 지방은 0.75%인데, 아까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0.75%만 줘도 부담스러우니 그걸 좀 내려달라 그런 건데, 지금 원래 그 격차가 좁았던 거를 수도권을 더 높여놓은 건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인 이 원칙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기조까지 이렇게 바꾸기는 좀 그런데 네, 지방에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지방은 좀 다르니까 지방을 어떻게 좀 지방 경제를 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강원도 양양에서 오셨는데 저 잔금 대출 같은 거 저희를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그 전에 대통령 모시고 할 때도 이제 말씀이 나오셨는데 잔금 대출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이게 내가 지금 기대이익이 있는데 신뢰이익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바꿔버리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정책을 바꿀 때는 특히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그 부분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조치라는 거라서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자 모집 공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만약에 됐다면 그건 종전 규정이 되는 거지 갑자기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다 끝났는데 새로운 규제가 왔다고 갑자기 뭐가 더 떨어지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말씀 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수원 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종전 규정.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뭐가 더 떨어졌거나 더 불리해지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고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데 저희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 와중에 그걸 맞춘다는 과정에서 더 어떻게 보면 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조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잔금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은행권에 더 신속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만 분께서 말씀 주신 거 그 아파트 담보 같은 경우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개인이 아닌 사업자들이 이제 아파트 담보로 해서 하는 것들. 근데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택 구입용으로는 사업자들이 대출을 못 받으십니다. 그건 지금 LTV가 0입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그 기존에 있는 자기들이 사놓은 집을 갖고 그걸 담보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운영자금이라든지 뭐 다른 자금을 하시는 거는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나름대로 그것도 LTV라든지 자기들이 결국은 그걸 상환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용도가 맞는지 그렇게 보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용도 외 유용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런 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 해서 혹시라도 용도의 유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뭘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이게 이제 627 때 결국 이제 들어온 제도인데요. 이 취지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양을 받았는데 들어갈 때 본인이 안 들어가시고 결국은 이제 전세를 껴서 돈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를 드리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사시는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개별적인 케이스들은 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 있는데 그 당시 취지는 이 갭 투자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그 당시 부동산 시장 과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이런 게 이제 정책 당국자들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전반적인 어떤 정책의 취지라든지 시장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별 그 사례들을 보면 저도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무겁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밸런스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캥거루족 우리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그 생애 최초 주택 자금 구입하는 거 생애 최초 자금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상품입니다. 생애 딱 한 번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LTV 같은 경우도 70%로 하고 소득 요건 그다음에 다른 요건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요거는 좀 사용해 보고 싶다. 그래서 요걸 갖고 사실은 이제 주거사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대출 상품인데 그 캥거루족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세대가 구분이 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 내에 그 소득 요건이 아니라 그건 세대 내에 다른 아버지나 누가 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주택자가 카운트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어디까지 좀 봐줘야 될지 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심하게 촘촘히 봐야 되는 건데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청년들의 어떤 실상이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또 이제 세제나 또
청약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처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좀 시간 있으면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송구스럽기도 한데 실제로 건의사항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금융입니다. 대출 제일 불편하신 거죠. 그만큼.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하는 이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넘쳐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대출을 조금이라도 이제 풀게 되면 금융을 완화하게 되면 이게 자칫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주택 시장을 자극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또 계속 이제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기조화에서는 이런 가계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대출 이거는 좀 일관되게 좀 엄격하게 가야겠다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거고요. 다만 그 와중에 사실은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해낼 거냐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숙제인데 결국은 핀셋으로 이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 불편함 같은 경우를 해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좀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금융도 보면 금융이 두 가지 금융이 있습니다. 수요자 금융이 있고 공급자 금융이 있습니다. 수요자 금융은 잘못 자극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급자 금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규 주택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나오는 거를 금융이 도와준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공급을 더 늘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급자 금융 아까 말씀하신 PF 같은 경우도 그중에 한 부분이 될 텐데 비아파트 같은 것도 요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금융에서 공급을 좀 촉진하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의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거는 금융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국토부랑 계속 좀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런 설명. 네. 아까 질문 나온 중에 저희 국토부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 좀 그런 설명 드리면요. 아까 상가, 사무실 이런 공시를 적극 활용해서 그 주택을 공급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청년들 주거 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덕 표 공급 해가지고 상가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대차게 추진할 생각이 있고요. 이게 늘 어떤 문제가 결부되어 있냐면요. 특혜 시비와 또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인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소극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걸 회수해서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적극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매우 유효하고 매우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이제 주택과 상관없이라도 이제 국토부의 건설국 차원에서 지금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도에 지난 그 정부에서 3,000호 매입하기로 돼 있었던 것을 제가 8,000호를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또 가격도 상당히 원활하게 줄 수 있도록 올려서 특히 우리 구윤철 우리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분양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작년 후반기부터 조금씩 이제 하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 또 지방 미분양 문제는 그런 적극 국가에서 매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아까 1세대 1가구 2주택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세제 혜택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이거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택 문제 그러면 수도권 부동산 문제로만 한정되어서 접근하고 있지 않고요. 수도권 문제와 비수도권 문제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총리님 코멘트 있으신지요? 네. 아까 사실은 이제
금융위원장님 말씀 주실 때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보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제 청년, 신혼부부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40, 50대도 무주택자 많은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없냐라고 하셔서 정확히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의 조건들에 대해서 좀 보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방안들이 좀 정리돼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주 토론회에서 잠깐 나왔던 그 주택 지분 상속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생애 최초 주택담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세세하게 세심하게 봐주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서 그런 조건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는 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칙으로만 하다 보면 꼭 보면 예외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게 현실적이냐. 그래서 원칙은 원칙대로 도지만 은행 같은 데서 여신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국은 집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만약에 이게 좀 타당하다 싶으면은 그것들을 허용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 차원이긴 한데 안에 원칙과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좀 조화롭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말씀하시려다가 하셨던 세제는 아까 질문하셨는데 나중에 세제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